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빛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빛이 틸라코이트 막에서 우리 두 개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ATP를 만들고 NADPH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우리 탄소 고정 반응, 혹자는 이 암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두워져야 되는 반응 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우리 일단 여기서는 우리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명반응이 있어야지 지금 얘기하는 탄소 고정 반응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빛이 있어야지 탄소 고정 반응이 벌어지는 거죠. 자, 우선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오버뷰 하는 것인데요. 우리 엽록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 명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잘 공부가 됐죠? ATP도 만들어지고 NADPH도 만들어지는 것이 공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중요한 물질은 우리가 켈빈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 대사 회로인데요. 이것이 탄소 고정 반응이 다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라서 이 용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 대기 중에 날아다니고 있는 이 CO2, 여러분들이 날숨으로 내보낸 CO2, 뭐 어떤 생물이 내보낸 CO2, 뭐 등등 날아다니는 이것을 이제 고정시킨다는, 휴가 안에서 어떤 이런 데에서, 가령 여기다가 또 이제 CO2가 들어와서 이 CO2에서 들어온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기 분자가 물질이 되게 되면 이것은 고정된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을 이 고정,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합니다. 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바로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 고정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켈빈 사이클이라는 것이 우리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이 사이클인데요. 자, 여기가 켈빈 사이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구연산회로 못지않게 좀 복잡한 것인데요. 우선 이렇습니다. 자, 우리 세 분자의 CO2가, 이 자유로운 CO2가 이 루비스코라는 이 효소가 있는데요. 우리 여태까지 말했던 효소 이름 중에서는 이 가장 예쁜 이름인 것 같은데, 이 루비스코라는 이 효소가 있어서 이제 3-포스포그리세릭 애시드, 그래서 PGA가 여기에 지금 세 분자가 생기고요. 이렇게 되죠. 이런 그림이 생기고요. 이제 그러니까 CO2는 벌써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카본 픽세이션, 고정이 됐고요. 우리가 고정이 됐고, 그 다음에 ATP랑, 이거 다 어디서 왔습니까? 명반응에서 왔죠. 그 다음에 NADPH 어디서 왔습니까? 역시 명반응에서 왔고요. 여기서는 리덕션을 시켜 나갑니다. NADPH에 있는 H를 PGA에다가 줘서 결국은 3-포스포그리세르알데하이드, 여기가 알데하이드가 여기 있죠. 여기는 애시드 형태가, 한번 써볼까요? 우리 C에 카복실이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C에 H, 뭐 OH,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요 부분만 써보면은요, 여기에 가령 NADPH에서 온 H, 바로 그 H가 여기서 나온 EH죠. EH가 오면은 이제 전자를 내놓으면서 너 나랑 놀자, 나랑 결합하자, 이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가 있을 테니까 효소 가지고 너 나랑 놀자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C로 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뚝 떨어냅니다. 그러면 여기 CHO, 우리 CHO라는 것은 알데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 명칭으로서요, 알데히드가 되고요. 그래서 그리세르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NADPH가 바로 이 H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높은 에너지를 환원시켜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쪽수가 3개의 문자가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둘로 갈라진 꼴이니까 6개의 그리스의 알데하이드 분자가 나오면은 이 중 6개 중에서 하나는 이제 하나는 여러 복잡한 방법으로 통해서 이 글루코스를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네트로 정말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합성을 해서 광합성을 해서 우리가 세상 동물들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는 다시 이쪽으로 가서 리제너레이션, RUBP. 우리 RUBP라는 것은 리빌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5탄당입니다. 5탄당이면서 인산을 2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벌써 이거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5탄당의 포스페이트를 2개 가지고 있는 아주 반응성이 높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서로 밀쳐서 정말 나 좀 어떻게 해다오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 CO2가 들어오고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C가 빨갛게 한 것은 바로 C에서부터 이산화탄소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C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터미디에이트, 이 중간 단계 대사물이 되죠.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탄당이 됩니다. 바로 이것만 해도 불안했는데 CO2가 하나 더 들어오니까 정말 이것은 불안해져서 이것은 곧바로 이 2개의 이 3탄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지는 거죠. 3-포스포그리세릭 아시드. 아까 여기서 보였죠. 바로 이것입니다. PGA 이거가 생기고요. 자, 여기서 한쪽에 카복실 이산화탄소에서 들어온 것이, 자, 이제 고정이 되어 있죠. 그죠? 고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켈빈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첫 번에 이 CO2가 어떻게 들어올까 연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뭔지는 잘 몰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결과로서는 PGA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 뭐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나오는 것을 3탄당이 나온다라는 것은 알았고, 그래서 이 켈빈 그 연구자들은 당연히 어떤 2탄당이 있으면은 CO랑에서 3탄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찾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CO2를 받아주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RUBP라는 것입니다. RUBP가 이제 CO2를 받아주는 그런 효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루비스코라는 효소에 의해서요. 그래서 RUBP, 뭐 카복실레이스, 옥시저네이스, 우리 정확한 이름은 뭐 몰라도 될 것 같은데요. 루비스코 효소에 의해서 6탄당을 만들고 너무 불안해서 빨리 2개로 갈아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루비스코라는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우리 어반던트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가장 많은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이 식물 입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CO2가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에어스페이스를 통해서 해면 조직으로 들어와서 책산 조직에 있거나 뭐 해면 조직에 있는 모든 클로로플라스트에 가서 이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흔한 많은 양의 효소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리제너레이션이 되고 일부가 이제 네트로 가서 글루코스가 돼서 이 글루코스는 이제 이 세포질에서요 또 여러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과정에서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켈빈 사이클, 이런 사이클, 이것을 처음으로 이 규명해 놓은 것도 상당히 대단한 일이고요. 그래서 광합성이 CO2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광합성이 된다는 것을 규명한 작품이죠. 이것은 당연히 노벨상이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회로를 대사 경로를 규명을 했는지 뭐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복잡한 많은 종류의 물질이 있을 때 그거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거를 종이를 통해서 분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솔벤트라는 것은 무슨 용매죠. 용질이 녹아 있고요.
녹아 있는 것을 용매에다가 용매가 이걸 딱 쭉 이 종이 위를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녹아 있는 용매의 뭐 크기라든가 전하 여러 가지 화학적 성격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여기까지 가고 어떤 것들은 성분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 여러 개 뭐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스템들을 이용을 했는데요. 우리 켈빈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은 바로 우리가 C14 우리 방사선 동위원소를 썼습니다. 우리가 C는 양성자가 6개 있고 중성자가 6개 있었죠. 그래서 질량수가 12개 였죠. 우리가 이것을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는 같고 중성자가 다르는 것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산소 중에서는 어떤 것은 양성자는 6개고 중성자가 7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6개고 중성자가 8개일 수도 있고 이것은 질량수가 13, 14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성자가 8개가 되고 양성자가 6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뭔가 원자 핵의 구조가 이 삐그덕거립니다. 뭔가 이 균형을 못 잡아서 불안해서 서서히 에너지를 바깥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좀 뜨거운 것입니다. 서서히 에너지를 좋습니다. 감마레이라는 것을 내놓는데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을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반감기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반을 내놓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14 우리가 이런 특별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이것은 방사선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안 내놓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할 수가 없고 이것을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뭔가 빛을 내놓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것을 역추적을 해 나갈 수가 있죠. 바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켈빈이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한 것입니다. C14에다가 CO2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추적을 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방사선이니까 이거 반감기가 5730년인가 어마어마하게 긴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용기에다가 위험하니까 노출되지 않도록 여기다가 방사성 CO2를 가지고 여기다가 식물에다가 이제 줘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5분, 10분, 30분 이거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써보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있는 잎을 갈아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갈아야 되겠죠. 방사선이 있으니까 갈아가지고 이것을 페퍼크로마티그래피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 있다가 페퍼크로마티그래피를 하고 그래서 5분 있다가 보게 되니까 여기에 어떤 반점들이 여러 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5분. 근데 이것을 이 종이에다가 엑스레이 필름을 여기다가 딱 얹혀놓으면은 엑스레이 필름 여기서는 지금 어딘가 방사능이 있으면은 C14이 어딘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방사능을 발휘를 바깥으로 내놓기 때문에 C14이 이 엑스레이 필름이 그거를 흡수해 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엑스레이 필름을 이게 엑스레이 필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사능이 시커멓게 방사능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포개 가지고 이거를 역추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면도칼로 갈라서 이거를 구조식을 해보고 등등 하게 되면은 5분 있다가는 뭐가 PGA가 됐구나. 뭐 똑같은 방법으로 30분 있다가는 한참 켈빈 사이클이 진행이 됐을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보니까 이제 여기서 갖고 또 갈라졌는데 이제는 여기에 방사능이 가 있더라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엑스레이 필름을 가지고 요걸 면도칼로 해보니까 우리 그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NADPH에 의해서 리덕션이 된 곳이 여기서 나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사 경로를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생화학 이 대사를 연구할 때는 아주 이 중요한 연구 방법을 제시한 그런 그 결과가 바로 켈빈 사이클에서 켈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버클리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이것을 연구를 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고정이 됐죠. 우리 글루코스를 만들고요. 이제 이 곳곳에 아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관다발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관다발에는 우리 물관부, 이 체관부, 여기서 물을 이동하고 체관부에서는 양분을 이동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 안에 박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입을 보게 되면 입맥이 보이는 거, 베인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밑에 이런 관다발 조직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었던 광합성 산물들이 대표적인 것이 슈크로스인데요. 이 글루코스랑 프락토스랑 가진 이당류죠. 우리가 이것을 이당류죠. 기억나십니까? 이당류. 이것이 바로 광합성 상분의 이동 양분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광합성이 있으면 뿌리는 광합성을 안 하니까 뭐 꽃도 못하고 많은 부분들 광합성 못하니까 거기다가 항상 양분들을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이동할 때는 글루코스로 가다 보면은 뭐 워낙 맛있고 뭐 사용하기 좋으니까 다 양분을 뺏기겠죠. 그래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들은 그나마 이 슈크로스가 설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서 단 게 먹고 싶을 때는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 강원도 촌사람이라서 옛날에 콜라도 잘 못 먹고 막 이럴 때는 옥수수대를 뚝 부러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이 즙을 빨아 먹습니다. 그럼 여기 지나다니는 이 슈크로스 설탕을 빨아 먹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요. 여기에 광합성 세포가 있고요. 여기 엽록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글루코스가 세포질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글루코스랑 프락토스 뭐 등등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슈크로스를 세포질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을 관다발을 통해서 식물의 전체 조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래도 많으면 많은 경우들이 이 스타치, 이 녹말로 이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광합성이 못하는데 영양분이 필요하면은 이제 다시 분해를 해서 슈크로스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물들이 최종적으로는 주로 슈크로스를 통해서 이동한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호흡이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죠. 우리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식물은 광합성하지 세포호흡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죠? 식물도 세포호흡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있고요. 거기서도 ATP 만들어내고, 엽록체에서부터 보다 비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적어서 우리가 ATP를 계산할 때는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미토콘드리아까지 가기에 많은 물질들은 생합성의 재료도 되고 또 많은 중요한 게 있으니까 바로 호흡도 계속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락토스도 있고 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광합성이랑 우리가 탄소 고정 반응이랑 연결이 돼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이 캐나다일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은 이 메이플에서 단풍나무에 여기서 바로 즙을 받는 거죠. 이 설탕물을 받아. 이게 시럽입니다. 여러분, 팬케이크 에다가 부어서 먹는 달달한 그런 것이 있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스토마를 통해서 우리 CO2가 들어와야 되죠. CO2가 들어서 광합성을 하지 않을 땐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로 일반적으로는 낮에 CO2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들어가고 산소는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은 계속 들어와줘야, 물은 계속 뿌리에서 올라와줘야 되니까, 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바로 입에서는 물을 계속해서 내뿜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고, 이거 증산작용이라고 그러는데요. 물도 기공을 통해서 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공은 광합성을 하고 안 하고, 많이 하고 조금 하고, 에 따라서 열렸다 닫았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절해야 되고요. 이 기공은 이것이 가운데가 기공이고요. 옆에 공변세포가 있고, 그래서 열렸다
좁혀졌다, 아주 닫혔다 이런 것들이 조절이 많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광합성 얘기들이 우리가 이 식을 알겠죠? 이 CO2랑 해서 빛을 통해서 슈가를, 정확히 슈가가 아니죠. 이것은 포도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옥시전을 만드는, 자, 이것을 잘 살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뭐 PGA도 있었고, 뭐 그리세롤 알데하이드도 있었고, 뭐 많은 중간 대사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호흡에서도 뭐 이 그루코스 6 포스페이트도 있었고요. 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최종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만들어지고 사용하고, 만들어지고 사용하고, 이것은 만들어지고 사용하고, 만들어지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합산을 하게 되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이겁니다. 호흡의 역반응이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산소를 써서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서 물과 이것을 내놓는 것은 이건 최종적으로 남는 거죠. 중간에 복잡한 이런 과정들은 뭐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레스피레이션이라 우리 전자 전달이 참 중요하게 이 작용을 했었고요. 의외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포 호흡에서는 약간 차이가 그러니까 NADH에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광합성 명반응에서는 이 전자 전달이 시작에 누가 촉발시켰습니까? 빛이 촉발시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원리는 그저 전자가 가서 옥시데이션 쭉 이동을 해서 최종 전자 전달체인 호흡 같은 경우는 산소고요. 산소랑 프로톤이랑 그 다음에 온 전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쪽수를 맞추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분자가 될 테고요. 여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물 분자가 생기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PS2 시스템부터 시작된 이 전자가 물로부터 오죠. 물에서 옥시전 이볼빙 산소 발장치부터 온 것이 와서 최종적으로는 NADPH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래서 결국은 ATP 만드는 것은 양쪽이 또 호흡이나 포토신세시스나 똑같습니다.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도 정말 전자전달이라는 이 녀석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공부하기는 어려워합니다만은 아마 27억 년 전에 옛날에 역시 이 생명체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전자 전달을 하는 것이 세포 호흡도 좋고 광합성에도 좋고 정말 중요하구나. 그죠? 이거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동일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동일, 같다라는 것인데, 식물, 동물, 세포호흡은 동물, 식물 다 합니다만은, 전자이동이라는 이런 기본 원리는 다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생명은 한 가족이라는, 식물, 동물이 많이 달라 보이지만 전자 전달을 하는 것이라 ATP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랑 정말 양분을 사용하는 것이랑 식물은 자기가 만들어서 먹고 동물은 만들어 준 것을 소비자로서 식물에 의지해서 먹는 것이죠. 참 식물이 중요한 거라는 것은 이루 얘기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카본 사이클, 지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탄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우리가 대기 중에 CO2가 많이 있습니다. CO2가 식물이 호흡해서 나오고요. 동물이 호흡해서 우리 사람 호흡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 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땅속에 묻힐 테고요. 그 다음에 화석이나 화석 연료가 돼서 이것은 석유가 돼서 석탄이 돼서 이런 것들이 땅속에서 몇백 년, 몇천 년 더 짓눌리고 해가지고 화석 연료가 석탄이나 석유가 돼서 이 공장에서 이것을 떼고 그러면 또 CO2가 생기고요. 그럼 이것은 광합성으로 사용이 되고, 우리 식물에서는 이 광합성을 가령 안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기 중에. 자, 우리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 사람이 우리 이 지구상에 늦게 나타난 늦동이 이 사람 지난 몇천 년 사이에 엄청나게 CO2 양을 늘려서 온실가스가 돼서 여기에 이 지붕을 덮어놓은 꼴이 되는 거죠. 우리 야구장 사람 많은 데서 지붕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 CO2고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 상도 바뀌게 되고요. 옛날에 대구에서 나던 사과가 지금은 강원도 저쪽 강원도에서도 사과가 많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벌써 다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고기도 다르고 다 달라지고, 아주 우리 비관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생물들은 결국은 멸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난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공룡도 그렇고 정말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했는데, 혹시나 이거 아주 불길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인 혹시 이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결국 못 견디는, 진화가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의 먹이가 다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카본 사이클에서 차지하는 이 식물의 위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소 내놓는 것은 계속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그래서 식물은 상당히 고마운 거고요. 제가 옛날 젊었을 때는 그 외국에서 정말 싸구려 차 끌어다니면서 이 스티커에 이거를 잠시 붙였던 적은 있습니다. Have you thanked plants today? 자, 이런 스티커를 팔아서 우리 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를 하니까 정말 식물에 고맙구나 라는, 우리가 먹이도 주고 산소도 주고 뭐 정서도 주고요. 식물이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마운 이 식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미래 리더들은 우리 여러분 중에 리더들이 나올 텐데요. 이런 큰 그림을 바로 인식을 해서 아마 이 정년 발표를 할 때 지구 온난화를 줄입시다 이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이것이 참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이 리더의 교양적 지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식물이 고맙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저에게는 고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고마움을 유도를 하는데, 정말 고맙다면은 저를 어떻게 대접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독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말하고 나니까 쑥스러운데요. 자, 어쨌든 우리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 광합성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이 개척한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 포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식물서 도입하고, 물론 더 진화가 됐겠죠. 해서 이 세상에 양분을 주고 산소를 주고 그죠? 그리고 소비자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죠? 그런 엄청난 우리 이 대사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이 고마우신 이 식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진화해 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살아가려니까 생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꽃이 어떻게 생겼고, 꽃이 어떻게 이 개화를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한 3번에 걸쳐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